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 네,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한번 만약에 아파버리면 시간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네. 오늘은 우리 임대차 계약 부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임차인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 비용 투입했을 경우에 비용 상환 청구권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 원상으로 회복하겠다 그 말은 비용을 청구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필요비하고 요율비로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존속 중에도 가능하다. 그 말은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율비라는 것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계량 비용이죠. 따라서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안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료가 됐을 때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 자체 비용 투입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연장해 줄 수가 있다. 허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변제기가 연장됐다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문에 허용했다. 그 말은 변제기가 연장됐다. 그 말이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으로 인정이 되려면 독립성이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독립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점이 부속물 매수청구권 그리고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것과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도 비용을 투입했다라고 한다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종료했을 때 비로소 청구할 수가 있고요. 부속물로 인정이 되려면요.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을 부속물이다라고 해요. 따라서 임차인 자신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을 했다. 이건 부속물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 1번 지문에 보니까 모든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한이 있습니다. 동의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만 종료가 됐을 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권리는 이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서 부속물 매매 계약이 성립하니까 이걸 형성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강행 규정입니다. 좀 주의할 사항은 임대차가 만약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종료가 됐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이익 차임을 연체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다 그 말이죠.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에서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만약에 독립성이 없어서 부합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비용 상환 문제로 가는 겁니다. 부속물 매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갱신 거절 당했다라고 한다면 뭘 청구할 수가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 갱신 안 해줄 거면 당신이 지상물을 매수해달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 권리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고요.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포기특약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지상권의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만약 채무불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호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 3번 지문입니다. 자,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다라고 한다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그 말은 갱신 거절하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때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함이 없이 곧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다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요, 임대인 동의 얻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요, 임차권 소멸 당시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3자에게 양도가 됐을 경우에 과연 누굴 상대로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임차권 소멸 당시 소유자가 맞는 건데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제3자인 양수인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7번에 보니까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은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8번 지문에 보니까 미등기 무허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9번에 보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지상물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임차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임차인은 더 이상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달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했다. 이걸 무단양도, 무단전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자, 이 임차인이 병과 만나서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차권 양도.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받지 않았습니다. 동의받지 않고 이렇게 임차권 양도를 했다. 이 사람은 양수인. 자, 이 사람은 이제 양도인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임대인 되겠죠. 자, 법률 관계를 정리할 때는요, 임대인과 양도인, 그 다음에 양수인과 양도인, 그 다음에 임대인과 양수인, 이 관계로 파악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 이 둘 사이의 관계네요. 이 사람이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했다, 전됐다. 이것은 임대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 무슨 행위예요? 배신행위잖아요. 따라서 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가 있다?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지권이라는 것은 권리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해지하지 않고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과 병 관계. 일단은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설령 동의가 없을지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 동의라고 하는 것은 대항 요건에 불과한 거니까요. 아무튼 이 사람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동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 제대로 사용 못하니까 을 잡아서 담보 책임을 물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 관계에서 동의가 없잖아요. 따라서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은 불법 점유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은 그 부동산 내 거니까 돌려달라 소유권에 대한 물권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갑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을로부터 계속 차임받으니까 갑에게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기 때문에 병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임대차에서 틀린 거 됐네요. 자, 1번 지문에 낙성계약이죠. 청약과 승낙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가를 받죠. 그 다음에 쌍방 모두 채무가 있죠. 특별한 방식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죠. 계속적 계약입니다. 자, 그리고 차임지급은 임대차의 성립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3번 지문에 보니까 보증금 계약 나와 있네요. 보증금 계약. 보증금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요소는 아니지만 이걸 우리는 요물 계약이다라고 하고요. 종된 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오기 때문에 종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됐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요물 계약이다라고 하죠. 요물 계약 안기해야 된다라고 했죠. 현대계보.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시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말은 네가 계속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즉 법정갱신된 걸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에 보니까 20년 넘지 못한다. 이게 종전에 20년 제한 받았었죠. 근데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는 존속기간에 대해서 아예 제한 규정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틀린 거 됐네요. 1번 볼까요? 자, 아까 배웠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네요. 지상물 매수청구권. 네. 자, 임대인이 뭐 했습니까? 해지 통고를 했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는 것은 갱신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갱신 거절한 겁니다. 이때는 즉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정답 1번이네요. 그 다음 2번 질문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자,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이미 제3자, 이 제3자가 등기를 했다.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임대차 계약에서요. 임대차 관계가 등기가 안 됐을지라도 만약 지상 건물이 등기가 됐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먼저 등기했고 나중에 등기했다는 거죠. 이때는 늦어버리잖아요. 따라서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니까 파손이 됐는데요.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정도. 그래서 임차인의 사용시익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없다라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질문이네요. 4번 질문의 키워드는 차임 연체액이 이익입니다. 이익이 차임액에 달했다. 이때 임차인 보호가치가 없죠.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임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3번 질문에 보니까 이런 갑소유 주택, 일단은 주택이니까 주임법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갑소유 주택이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네요. 네, 보증금 1억. 자, 옳은 거 됐습니다. 1번 보세요. 쭉 보니까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여러분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목적물하고 결론성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서로 간에 동시행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질문이네요. 일단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를 하고 있네요. 무단 점유가 되는 거죠.
무단점유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이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법점유가 아니라 무단점유자는 보호가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 3번 지문이네요. 3번 지문에 보니까 묵시갱신됐습니다. 그러면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이죠. 이게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일반적인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묵시갱신됐을 경우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택이거든요. 주택인 경우에는요,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인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2년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살게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2년을 조정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임차인 을이네요. 임차인 을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 4번 지문에 보니까 원상복구하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이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입니다. 자, 뭐가 나오냐면 배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와 있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 자체하고 채권 사이의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의 배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채권이다 그 말이죠. 이거는 목적물하고 결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타당한 거 됐네요. 1번 지문입니다.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는 매매에서 나왔잖아요. 자, 매매계약이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 그래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대차에도 준용이 된다. 맞네요. 정답 1번입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하려면 반대 약정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됐을 경우에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됐을 때 차임 감액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틀렸고 차임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청구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특약을 통해서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 소유 X토지를 임차했다. 자, 여기 보니까 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이 만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Y 건물, X 토지고요. Y 건물을 신축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존 등기까지 격려를 했다. 그럼 등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틀린 거 됐네요. 1번 지문입니다.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임차인 갑은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먼저 계약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문제인데 계약갱신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갱신 거절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곧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 2번 지문에 보니까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의 연체, 임차인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고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 2번이네요. 자, 3번 지문에 보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고요. 지상물 매매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자, 매도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요. 매수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요. 서로 간에 동시행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의 부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용료 부분은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지문입니다. 갑이 Y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 자, 갑이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임차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 갑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임차권에 미치는 거니까 경락인에게 넘어간다 그 말이죠. 임차권 경락인에 넘어간다.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니까 갑이 의뢰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하고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때 동의를 얻지 않고 양도를 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의 원례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강행 규정이 아닌 것. 그 말은 임의 규정을 찾아라 이 말이거든요. 임의 규정.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 암기할 사항이죠. 626조 비용 상환 청구권. 자, 이 규정은 임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강행 규정이다라고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건 이해 문제가 아니라 암기할 사항들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은 임차인에게만 있고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차인에게만 있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에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계약 해지권 문제. 이거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있는 거죠. 이것도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암기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 옳은 거 됐습니다. 자, 일단 필요비, 비용 지출했네요. 이때는 종료시가 아니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가액증가 현존, 이것도 다 좀 유입비에 관한 내용이네요. 필요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유입비에 관한 설명. 자, 그리고 2번 질문에 보니까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위해서 자, 부속시킨 물건이 있습니다. 부속물을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다 그 말이죠. 이때 종료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종료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 3번 질문입니다. 자,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임대차 관계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채권에 불과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만약 지상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효력이 생긴다. 맞네요.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 4번. 자,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자,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임차인은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지상물 매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문입니다. 토지 임대차가 묵시갱신 됐습니다. 묵시갱신 됐다라고 한다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라고 했죠. 따라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임대인, 임차인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내용 나와 있네요. 자,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보세요. 자, 필요비를 지출했다라고 한다면 지출 즉시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626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임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약을 통해서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다. 틀렸네요.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3번 질문에 보니까 유입비를 지출했어요. 유입비를 지출했다라고 한다면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는데 무조건이 아니죠.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안에서만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질문에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다라고 했죠. 반환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에 보니까 목적물 자체에 비용 투입했다라고 한다면 목적물하고
채권 사이에 결론성이 있잖아요. 결론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좀 봐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